네,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 옆에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떠한 지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식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격 지수가요. 네. 5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또 경제 지표인지 확인해 볼게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의외로 꾸준하게 올라오는 변화가 네. 작년 말부터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세계 식량 지수라고 하는 쪽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세계 식량 지수 같은 경우는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하는 지수고요. 예. 게다가 곡물이나 유지류, 그럼 유지류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기름이죠. 네, 식용 기름들. 거기다가 육류, 낙농류, 그다음에 설탕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국제 가격 관련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발표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떤 곡물 가격부터 농산물 가격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그랬을 때 1월 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 1일에 최고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이상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과 관련된 농업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그렇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가 약간 좀 주춤했는데 2017년도, 18년도 모두 다 좀 부진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과 반대로 2019년도는 빨간색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그 품목별 흐름들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유지류라든가 설탕, 곡물, 유제품 거의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육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품목별 여러 가지 동향들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유지류입니다. 유지류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1월 중순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승세는 약간 둔화됐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설탕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런던 설탕 가격 선물 동향을 봤었을 때 꾸준하게 강세로 가면서 물론 이제 1월 달에는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2월 달이죠. 걸리는 모습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인도나 브라질, 멕시코에서 수확량이 감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설탕 관련된 사탕수수 쪽에서 또 하나의 주요 수요로 작용하는 게 에탄올 쪽입니다. 이 바이오 에탄올 쪽이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는 측면 쪽에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곡물 가격을 봤었을 때 2018년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6월까지 수출 쿼터에 대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의 소맥 선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흐름 어떤 곡물 가격의 변화를 맞춰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프랑스 시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쪽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유제품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어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쪽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양들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수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우유를 먹는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에 따라서 나오는 치즈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는 계속 대기 수요가 높아가는데 오히려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유제품도 강세를 보이는 측면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는 의외로 하락세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양고기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요. 게다가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에서 구매량이 감소되는 현상,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같이 이어지지 않나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이어졌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식량 지수와 관련된 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게 되면 무엇보다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표적인 또 원자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또 강세로 이끌어 나가는 배경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달러화가 약세로 만약에 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하나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어떤 공급과 관련된 쪽이 위축이 됐었을 때 추가적인 가격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죠. 네, 여기 나와서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를 충분히 이행을 하면서 가격들의 안정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도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 식료품 업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다.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원료가 비용이 올라간다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부담스러운 흐름들인데 이런 비용 상승 요인을 제품 가격에 오히려 전가를 시키면서 이어나가야 실적 호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흐름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 어떤 기업들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가중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식량 지수 가격 지수에 대해서 최근 5년의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강세 흐름이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강세는 네. 식료품 업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재료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면 해운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 시황이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서, 원유, 자파 등을 실어 나르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나 봅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일까요? 뭔지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가지 또 산업별 그리고 물론 긍정적인 산업보다 피해를 주는 산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 해운 업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대표적인 해운 업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BDI 예. 발틱 해운업 지수 관련된 쪽입니다. 우린 지수.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 우려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좀 이제 무역 관련된 부분들의 쪽에서 개선 요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었는데 게다가 또 글로벌 경제가 작년 말에 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쪽의 영향이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BDI 지수는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빠르게 회복을 했다가 또 빠르게 가라앉는 모습들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월 중반 이후부터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 세부 항목을 봤었을 때 또 하나 PDI 케이프 사이즈 지수라는 쪽이 있는데 이쪽이 15만 톤에서 40만 톤 규모의 초대형 화물선에 대한 운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가 작년 중반에 5,000대까지 기록했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33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선주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배를 움직이고 있다, 배를 운항한다 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여기서 이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99년도 집계한 이후에 거의 최초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신조선가 지수죠. 이쪽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한 3년 만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발표하는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다시 이런 교체할 수 있는 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올해는 좀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오히려 하향 정체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원유 운반선까지 모두 다 아직까지 가격의 상승 요인을 기대만큼 반영을 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향 정체에서 안 빠진다. 좀 상대적으로 지수가 선전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 사이에 올라왔던 철강 가격이나 인건비 같은 여러 가지 흐름들의 원가 상승분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오히려 좀 올라왔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10년 전 대비해서도 오히려 60-70%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이런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부진하다라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중국발 경기 위축과
이 해운 관련된 수요에 대한 급거음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대표적인 산업의 여파가 그대로 밀려오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 민감 대표 업종,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는 또 이제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관련된 피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구나라는 관점 쪽에서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직 어떤 물론 여러 가지 자산 대비해서 싸다라는 논리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떤 지금 업황 자체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어둡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저가 매수보다는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가뜩이나 이제 물동량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뜸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서 혹한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업황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 속에서 리스크 요인 잘 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오늘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